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개띠 여러분의 운이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부족하고 늘어나는 고정비와 막연한 불안으로 밤잠 설친 분이라면 이번 영상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을사년 초여름이 개띠에게 선물하는 재회와 번성의 흐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길일과 흉일, 행운 숫자와 행운 색상 활용법, 남동쪽 기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팁까지 콕 집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에 최소 2번 반복하고 핵심을 메모 또는 캡처해 휴대폰 배경으로 설정하면 잠재의식까지 각인됩니다. 화면 뒤로 777의 주파수가 은은히 흐르니 집중이 어려워도 틀어만 두면 재물운 상승을 체감하실 수 있어요. 6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면 실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주세요. 매달 개띠 특집과 재물운 심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파동이 배가 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에서 재물 기운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도록 설계된 아이템으로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살펴보세요. 이제 잠든 행운의 스위치를 켤 비밀을 본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이 달의 전체 흐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은 을사년의 푸른 나무 기운이 초여름 햇살과 만나 활짝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뱀의 날카로운 통찰과 나무의 따뜻한 확장이 동시에 작용에 숨겨져 있던 운명의 스위치를 켜주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띠에게 이 달은 작은 지짐에도 멀리서 화답이 돌아오는 달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흘려보냈을 미세한 기회라도 이번 달에는 반짝이는 인연과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달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 재회 그리고 번성입니다. 재회는 사람뿐 아니라 오래 묵혀둔 꿈이나 계획까지 포함해요. 10년 전 서랍 속에 넣어둔 원고가 다시 독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나는 못한다고 접어둔 악기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빛을 볼 수도 있어요. 번성은 그 재회가 단순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곱씹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종합 운세입니다. 개띠는 이번 달 내내 두 줄기의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충직함 위에 쌓인 신뢰가 명예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상승 기류이고 다른 하나는 목화가 겹쳐지며 확장되는 재물 기운입니다. 이 두 힘이 교차하면서 사람들과의 약속이 계약으로 구체화되고 계약이 다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긍정적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공고히 하면서도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가 곧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달이라 생각보다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도 이번 달은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아요. 을사년 6월의 지세는 남동쪽이 역동적입니다. 남동쪽으로 열린 창문이나 발코니가 있다면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바깥 바람이 집 안에 오래된 기운을 교체해준 재물운을 실어다 줍니다.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남동향 또는 남서향 건물을 눈여겨보세요. 양지 바른 각도가 여름 햇빛을 고르게 받아 목과 화의 기운을 균형 있게 머금어요. 적은 평수라도 창이 크게 나 있으면 재물 에너지가 밖으로 새지 않아 장기 보유에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투자 쪽으로는 단기 트레이딩보다 기술이나 인프라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긴 산업에 베팅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기 불을 만나 단단해진다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외부 충격을 견디고 성장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이제 개띠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달 지갑은 마치 새벽 시장에서 금세 사라지는 인기 물건처럼 바쁘게 열렸다 닫힐 예정입니다. 첫째, 주 월요일에는 지난 봄에 늦게 지급된 용역 대금이나 누락된 인센티브가 입금되는 흐름이 보여요. 이날 실수령액을 확인한 뒤 바로 예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일정 부분을 옮겨두면 자산이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겁니다. 둘째, 주에는 입소문이 돌아 과거 고객이나 거래처에서 재계약 문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견이 오갈 때는 구체적인 수치를 메모해 두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세요. 기록은 돈을 싹 틔우는 물뿌리개니까요. 셋째, 주 금요일은 문서운이 최고조에 달해 부동산 계약서나 투자 서류 검토에 좋은 날입니다. 이때 손으로 직접 서명하면서 조건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 운도 당신 편이 되어 줄 거예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돌발 지출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기념일이나 부모님 건강검진, 일정처럼 예정된 비용을 미리 적어두고 대비하세요. 건강운도 꼼꼼히 살펴봅시다. 이번 달에는 전반적으로 큰 병은 없지만 위장과 관절에 잔잔한 신호가 켜질 수 있어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며 냉커피와 얼음물을 자주 찾게 되는데 찬 기운이 갑자기 위장으로 들어오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따라옵니다. 특히 야근 후 늦은 밤에 매운 음식을 먹는 습관은 피하세요. 대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수프나 죽을 먹으면 위의 부담을 줄이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30대는 체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과 인간관계에 치여 몸이 무리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40대 이상은 슬기로운 관절 관리를 위해 낮은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워킹이나 맨발 걷기를 추천해요.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는 사고가 늘어나니 아침 햇살이 부드러울 때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벼운 기지개를 켜는 습관을 들이세요. 뼈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꿈 해몽을 통해 건강 신호를 읽어볼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개띠가 땀방울이 떨어지는 꿈을 꿨다면 몸이 열을 과하게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하세요. 반대로 맑은 우물물을 마시는 꿈을 꾸면 위장과 신장의 에너지가 안정된 상태니 스스로를 믿고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도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장마 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질 수 있어요. 냉방이 강한 사무실에서 오래 일한다면 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리는 느낌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는 몸을 순간적으로 덮이는 맵고 짠 간식보다는 미지근한 보리차와 견과류 한 줌으로 체온과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해요. 작은 습관이지만 한 달 뒤이면 허리둘레와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나이 들수록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건강 투자라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궁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개띠와 가장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띠는 호랑이띠와 말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길을 찾아내는 추진력을 갖췄고, 말띠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기회를 넓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두 띠와 개띠가 만나면 튼튼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이 동시 배치된 전투처럼 빈틈이 사라져요. 일터에서는 호랑이띠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세요. 계획이 전보다 큰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말띠 파트너와 손잡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의 속도와 개띠의 검증력이 맞물려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구조가 완성될 거예요. 반면 양띠와 달띠와는 이번 달에 살짝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양띠는 감성적인 직관을 중시해 숫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으려 하고, 달띠는 꼼꼼하다 못해 잔소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띠가 논리적 언어로 설득을 시도하면 서로 피곤해질 수 있으니 작은 여백을 두고 대화하며 상대의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불협화음도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애정운도 짚어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애인과의 관계는 깊이와 온기가 더욱 강해지고, 말띠 배우자와는 여행을 통해 로맨틱한 기류가 부풀어 오릅니다. 특히 6월 24일에 남쪽으로 향한 여행길에서 프로포즈나 기념 선물을 준비하면 오래도록 추억이 빛날 거예요. 반면 양띠와의 연애는 사소한 서운함이 반복되기 쉬워요. 하지만 여행 사진을 함께 정리하며 소소한 추억을 공유하면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낡아서 겉면이 헤어진 지갑이에요.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인데, 집이 낡으면 머무는 사람이 불편해하듯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내 지갑을 열어보았을 때 가죽이 갈라져 있거나 지퍼가 삐걱거린다면 새 지갑으로 바꿔주세요. 바꾸기 부담스럽다면 한 달에 한 번 광을 내서 최소한 반짝임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는 금이 간 머그컵입니다. 컵은 물의 흐름을 담아요. 물이 새면 그릇의 주인 역시 복이 새어나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금 간 컵이 아깝다면 펜꽂이나 화분으로 용도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자주 쓰는 식기는 반드시 멀쩡해야 합니다. 셋째는 잎이 축 처진 화분입니다.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하면 실내 공기가 죽어있고, 공기의 정체가 결국 재물의 흐름까지 막습니다. 죽은 잎을 잘라주고 흙을 갈아주거나 관리가 어렵다면 관리가 쉬운 스투키 같은 다육식물을 들여보세요. 작은 생기가 재물에도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지갑, 머그컵, 화초 외에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깨진 손목시계도 집안 재물 흐름에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시계는 시간을 저장하고 흐름을 보여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멈춰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시간과 돈이 멈춘다는 상징이 됩니다. 작동이 멈춘 시계는 벽장 깊숙이 넣거나 수리하는 편이 좋아요. 이제 피해야 할 흉일을 알려드릴게요. 7일, 19일, 30일입니다. 이 세 날은 천간과 지지가 서로 날카롭게 마찰의 사고와 오해가 일어나기 쉬워요. 첫 번째 흉일인 7일은 주로 인간관계 충돌이 잦아요. 사소한 말실수로 크게 번질 수 있으니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두 번째 흉일인 19일에는 전자기기 오류와 통신 장애가 잦아 계좌, 이체나 주식 거래는 오전 시간에 미리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흉일인 30일은 음력으로 달이 문을 닫는 날이었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계약, 이사 일정은 한 걸음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그동안 미뤄둔 청소나 결산을 하는 날로 쓰면 흉일의 기운을 길하게 전환할 수 있어요. 흉일을 안전하게 보내고 싶다면 6월 7일에는 최소한의 일정만 남기고 오후 2시 이전에 귀가해 집안을 정리해 보세요. 6월 19일에는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수첩과 펜으로 메모하는 시간을 늘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새로운 일보다는 지난 11달 계획을 돌아보며 수정안을 작성하는 편이 안전해요. 반대로 기억해야 할 길일도 있습니다. 2일, 13일, 24일입니다. 이 일은 에너지의 씨앗이 땅을 밀어내고 올라오는 날이라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학원 등록, 보험 가입 같은 새로운 시작이 좋습니다. 이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움직이면 목 기운이 활발해 지원군이 많아져요. 13일은 천덕 귀인이 머리 위에 있는 날이라 시험 발표, 회의 승진 발표, 로또 추첨까지 좋은 소식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24일은 수성의 지혜가 절정에 닿아 서류 검토, 계약 사인, 인수인계에 유리합니다. 이날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남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달콤한 결실을 얻을 확률이 높아요. 길일의 기운을 극대화하려면 6월 2일 아침에 시원한 물로 현관을 닦아보세요. 청결한 입구가 새 기운을 초대해 줍니다. 13일에는 녹색 또는 살구빛 의상을 입어 귀인을 끌어들이고, 24일에는 남동쪽 창가에 하얀 종이 위에 숫자 7을 적어 놓아 보세요. 시각화된 행운이 실제 행운을 호추해 줍니다. 행운의 숫자와 색깔을 알려드릴게요. 개띠에게 이번 달 가장 든든한 숫자는 7과 21입니다. 7은 개띠의 성실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잡아주고, 21은 3번의 7이 모여 완성된 수라 장기 프로젝트의 결실과 관계 깊습니다. 비밀번호의 뒷자리, 휴대폰 뒷번호, 심지어 커피 쿠폰 번호를 고를 때도 7과 21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우연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색깔은 깊은 녹색과 은은한 살구빛입니다. 녹색은 을사년의 나무 기운과 공명의 사람과 돈이 자라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살구빛은 불의 따뜻함을 부드럽게 끌어들여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오늘 입을 옷에 녹색 스카프를 매거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을 살구색 전구로 바꿔보세요. 은은한 파동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결정을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로또 운세입니다. 경술생 70년생은 6월 13일 금요일 후 4시에 친한 친구와 공동구매를 시도해 보세요. 사람 기운이 돈길과 만나는 날이라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구입하면 행운 확률이 2배로 뛰어오릅니다. 추천 번호는 3, 11, 18, 24, 33, 39이며 33과 39를 동시에 넣으면 목과 화가 조화를 이루어 당첨 확률을 끌어올립니다. 무술생 58년생은 6월 2일 월요일 아침 8시 이전에 가까운 편의점에서 연금 복권을 한 장 사보세요. 번호는 272, 25, 37, 40을 고려해 보시고, 구입 후에는 동쪽 창가에 잠시 두어 목 기운을 충분히 받은 뒤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병술생은 42번이 가장 강하게 빛나지만 22, 17 같은 소수 숫자를 함께 배치하면 균형이 좋아집니다. 경술생은 9, 27, 45처럼 끝자리 7, 5, 9계열을 조합하면 불필요한 기운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무술생은 6, 18, 24를 곁들이면 목, 화, 토가 고르게 돌면서 행운이 촘촘해집니다. 복권을 구입한 뒤에는 손바닥으로 티켓을 3번 두드려 잠든 행운을 깨워주세요. 이렇게 이번 달 개띠 운세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재회를 기회로 삼아 번성의 문을 열어라입니다. 잠든 씨앗을 깨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때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날짜와 숫자, 색깔,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을 기억해 두셨다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아직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녹색의 작은 잎이 여러분 삶 곳곳에서 힘차게 자라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실용적인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